도시의 그림자, 심장의 속삭임. 2025년 서울. 밤에 장막이 내리면 도시는 또 다른 얼굴을 드러냈다. 강남의 마천루들은 저마다 경쟁하듯 빛의 기둥을 쏘아 올렸고 그 빛들은 한강의 검은 벨벳 위를 수놓으며 현실보다 더 화려한 환영을 만들어냈다. 그 환영의 정점, 테헤란로가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주상복합 더 팰리스 38층. 박서연은 와인잔을 든 채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섰다. 발 아래 펼쳐진 도시의 야경은 수억 개의 보석을 흩뿌려 놓은 듯 눈부셨지만 그 어떤 빛도 그녀의 마음속 깊은 어둠까지 비추지는 못했다. 박서연, 39. 대한민국 건축계의 혜성처럼 등장해 최연소 여성이사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인물.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한 건축물들은 단순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었다. 도시의 맥락을 읽고 인간의 삶을 담아내는 살아 숨쉬는 공간이었다. 덕분에 그녀는 젊은 나이에 부와 명예를 모두 얻었다.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삶의 이면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깊은 균열이 있었다. 1년하고도 석 달 전 그녀는 10년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유는 명확했지만 동시에 모호했다. 일에 미쳐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는 전 남편의 마지막 말은 사실이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다. 같은 꿈을 꾸었지만 어느새 다른 길을 걷고 있었던 두 사람.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를 너무 오래 방치했던 결과였다. 이혼은 생각보다 아프지 않았지만 뒤따라온 고독은 예상보다 훨씬 지독했다. 프로젝트를 마치고 돌아온 텅 빈 집, 혼자 먹는 저녁 식사, 밤늦도록 꺼지지 않는 작업실의 불빛. 성공은 그녀에게 많은 것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온기를 앗아갔다. 너도 이제 슬 좋은 사람 만나야지. 언제까지 혼자 살 거야? 대학 동기이자 유일하게 속마음을 터놓는 친구, 김민준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서연과 같은 건축 사무소에서 일하며 그녀의 성공과 아픔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었다. 됐거든. 일만으로도 벅차. 서연은 퉁명스럽게 대꾸했지만 민준의 말처럼 이대로 괜찮을 리 없었다. 가끔 사무실 창밖으로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걷는 연인들을 볼 때면 삭막한 가슴 한구석이 시큰거렸다. 어느 날 밤 야근을 마치고 돌아온 서연은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들었다. 그리고 며칠 전 민준이 요즘 잘 나가는 사람들만 쓴다 하더라며 넌지시 알려준 글램링크 앱을 다운로드했다. 엄선된 당신을 위한 하이엔드 소셜 디스커버리. 낯간지러운 문구였지만 철저한 신원 인증과 까다로운 가입 조건이 오히려 그녀에게는 안도감을 주었다. 사진첩을 뒤져 가장 지적으로 보이는 프로필 사진을 고르고 간단하지만 신중하게 자기소개를 작성했다. 건축가 박서연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찾으며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감을 줄 수 있는 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가입 후 며칠 수많은 관심과 메시지가 쏟아졌지만 서연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는 없었다. 그녀의 직함과 외모에 대한 피상적인 찬사 혹은 노골적인 접근들. 역시나 하는 실망감에 앱을 삭제하려던 찰나였다. 새로운 알림이 화면을 밝혔다. 알렉스님이 회원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프로필 사진 속 남자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서양인이었다. 홍콩에서 활동하는 투자 전문가. 잘 다듬어진 은발, 깊고 푸른 눈동자, 그리고 부드러우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미소. 무엇보다 그의 첫 메시지가 서연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건축가 박서연님의 어반 포레스트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물을 넘어 도시인들의 메마른 영혼을 위한 오아시스 같았습니다. 그 공간에 담긴 철학과 스토리가 궁금합니다. 혹시 홍콩에도 이런 멋진 건축물을 선보일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는 그녀의 커리어 중 가장 애착을 가졌던 프로젝트를 정확히 언급했고 그녀의 건축 철학을 꿰뚫어보고 있었다. 서연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지적인 설렘에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녀는 신중하게 하지만 약간은 들뜬 마음으로 답장을 보냈다. 그렇게 알렉스와의 대화가 시작되었다. 그는 서연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남자였다. 금융, 예술, 철학을 넘나드는 해박한 지식과 위트 넘치는 유머 감각을 지녔고 무엇보다 그녀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였다. 그는 그녀의 성공을 칭찬하면서도 그 이면의 외로움을 섬세하게 읽어냈고 따뜻한 말로 그녀의 상처를 어루만졌다. 당신 같은 보석이 왜 혼자 있는지 모르겠군요. 세상 남자들은 다 눈이 먼 게 틀림없어요. 홍콩과 서울이라는 물리적 거리는 그들 사이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다.
매일 밤 이어지는 화상 통화 속에서 서연은 그의 푸른 눈동자에 빠져들었다. 그는 서연을 나의 뮤즈, 나의 여왕이라 불렀고 서연은 잊고 있던 사랑의 감정이 심장에서 다시 샘솟는 것을 느꼈다. 그는 완벽했다. 성공한 사업가이자 다정한 연인이었고 때로는 인생의 지혜를 나눠주는 멘토였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가난한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나 온갖 역경을 딛고 홍콩 금융계의 거물이 된 이야기, 남몰래 아프리카 아이들을 후원하는 이야기. 그의 이야기는 한 편의 영화 같았고 서연은 그 영화의 여주인공이 된 듯한 착각에 빠졌다. 서연, 당신을 만나고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당신과 함께 더 큰 세상을 꿈꾸고 싶어요. 만남이 시작된 지 석 달째 되던 어느 밤, 알렉스는 어느 때보다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자신이 극비리에 추진 중인 홍콩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에 대해 털어놓았다. 홍콩 정부와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참여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로 인공지능과 친환경 기술을 결합하여 미래 도시의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 프로젝트가 상상 이상의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며 자신과 깊은 신뢰 관계에 있는 극소수의 파트너에게만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특히 당신의 건축적 통찰력이 이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끄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예요. 나와 함께 이 꿈에 동참해주지 않겠어요? 그의 제안은 너무나 매혹적이었지만 서연은 본능적으로 망설였다. 3억 원. 그녀에게도 결코 적지 않은 돈이었다. 아무리 그를 사랑하고 믿는다 해도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게 섣불리 거액을 투자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알렉스, 정말 멋진 프로젝트지만 저에게는 너무 큰 금액이에요. 조금 더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해요. 물론이죠. 나의 여왕.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이 기회는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을 거예요. 알렉스는 그녀를 압박하지 않는 듯하면서도 교묘하게 불안감을 자극했다. 그는 매일같이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이라며 정교하게 위조된 보고서와 계약서, 심지어 홍콩 고위 관료와 함께 찍은 합성상 사진까지 보내왔다. 그는 그녀가 가진 전문 지식을 이용해 그녀 스스로 이 투자가 합리적이라고 믿게 만들었다. 당신의 그 뛰어난 안목으로 이 자료들을 검토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확실한 기회인지 알게 될 거예요. 혹시 나를 믿지 못하는 건가요? 우리가 나눈 시간과 감정들이 당신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나요? 그의 서운함이 묻어나는 목소리는 서연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독약과 같았다. 그를 잃고 싶지 않았다. 이 완벽한 사랑을, 이 손에 잡힐 듯한 행복을 놓칠 수 없었다. 결국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경고음을 애써 무시한 채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서연은 망설임 끝에 오피스텔을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았다. 알렉스가 알려준 홍콩의 유령 회사 명의로 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순간 그녀의 손은 가늘게 떨렸다. 하지만 그 떨림은 불안감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이라는 벅찬 기대감에 가까웠다. 송금 후 알렉스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다정해졌다. 그는 매주 투자 수익금이라며 몇백만 원씩을 서연의 계좌로 보내왔다. 그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몇 달 후에는 원금의 몇 배에 달하는 수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서연은 그 돈을 보며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안도했다. 민준에게 조심스럽게 투자 사실을 털어놓았을 때 그의 반응은 예상대로 회의적이었다. 홍콩 스마트시티? 금시초문인데 요즘 같은 불경기에 그런 대규모 해외 투자가. 서연아, 너 정말 괜찮은 거 맞아? 그 사람 직접 만나본 적도 없잖아. 넌 몰라서 그래. 알렉스는 달라. 그는 진짜야. 서연은 민준의 충고를 귀찮게 여겼다. 그는 언제나처럼 지나치게 신중하고 비관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민준의 말은 그녀의 마음에 작은 의심의 씨앗을 뿌렸다. 그녀는 밤늦도록 인터넷을 뒤져 홍콩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검색했다. 알렉스가 보여준 것과는 전혀 다른 소규모의 시범 사업에 대한 기사들만 간간히 눈에 띄었다. 알렉스에게 묻자 그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그건 언론에 공개된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진짜 핵심 프로젝트는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거든요. 보안이 생명이라서요. 그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서연의 마음속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마치 잘 짜인 연극 무대를 보고 있는 듯한 기묘한 위화감이 그녀를 휩쌌다. 불안감은 점점 현실이 되어 다가왔다. 투자한 지 석 달째 되던 날 알렉스에게서 다급한 목소리에 전화가 걸려왔다. 중국 정부의 갑작스러운 외환 규제로 인해 프로젝트 자금이 홍콩 현지에서 동결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는 로비 자금과 긴급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며 서연에게 2억 원을 추가로 송금해달라고 애원했다. 서연,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번 고비만 넘기면 모든 게 정상화될 거예요. 이건 우리 모두의 미래가 걸린 일이에요. 제발 나를 믿고 한 번만 더 도와줘요.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서연은 더 이상 예전처럼 그에게 빠져들지 않았다.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알렉스, 미안하지만 더는 힘들 것 같아요. 일단 투자한 돈부터 돌려주세요. 그 순간 전화기 너머 알렉스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변했다. 뭐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돈을 돌려달라고요? 당신 때문에 모든 걸 망치게 생겼는데 당신 정말 믿을 수 없는 여자군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죠? 가면이 벗겨졌다. 다정했던 연인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날선 비난이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서연은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모든 것이 사기였다. 완벽했던 사랑도 장밋빛 미래도 모두 그가 만들어낸 신기루에 불과했다. 당신 누구야? 서연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갈라져 나왔다. 내가 누군지 이제 와서 궁금한가? 멍청한 여자. 네 돈은 이미 내 주머니에 있어. 경찰에 신고할 생각은 마. 그랬다간 네 그 잘난 인생 내가 완전히 박살내줄 테니까.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서연은 스마트폰을 떨어뜨린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숨을 쉴 수 없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 속에서 그녀는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화려했던 성공, 지켜왔던 자존심, 그리고 사랑에 대한 마지막 희망까지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며칠 동안 서연은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혔다. 수치심과 자기 혐오가 그녀를 갉아먹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이렇게 무너져 있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핏기 없는 얼굴로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하지만 그 텅 빈 눈동자 속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작은 불씨가 남아 있었다. 복수심 혹은 정의감.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 서연은 민준에게 연락했다. 그녀의 초췌한 모습과 떨리는 목소리에 민준은 모든 것을 직감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민준은 그녀를 질책하는 대신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괜찮아, 서연아. 이제부터 시작하면 돼. 내가 옆에서 도울게. 민준의 위로에 서연은 다시 용기를 얻었다. 다음 날 그들은 함께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를 찾았다. 젊지만 예리한 눈빛을 가진 이지훈 경위가 그들을 맞았다. 서연은 담담하게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 알렉스와의 모든 대화 기록, 송금 내역, 그리고 협박 내용까지 그녀는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이지훈 경위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시 수사팀을 꾸렸다. 전형적인 국제 로맨스 투자 사기입니다. 홍콩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전문 조직으로 보입니다. IP 추적과 자금 흐름 분석을 통해 놈들의 실체를 파헤치겠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겁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수사는 생각보다 더디게 진행되었다. 사기 조직은 대포폰과 VPN을 사용하며 교묘하게 추적을 피했고 송금된 돈은 이미 수십 개의 계좌를 거치며 쪼개져 해외로 빠져나간 뒤였다. 이지훈 경위의 경고대로 사기 조직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서연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유출되었고 그녀의 회사 홈페이지는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 알렉스의 이름으로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협박이 담긴 이메일과 메시지가 쉴 새 없이 날아들었다. 내가 감히 우리를 건드려? 내 인생 지옥으로 만들어주지. 서연은 공포에 떨었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다. 그녀는 이지훈 경위에게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렸고 경찰은 해킹 경로를 역추적하며 사기 조직의 실마리를 찾아나갔다. 사기 조직의 협박은 오히려 수사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다. 해킹 과정에서 드러난 IP 주소와 서버 기록을 분석한 경찰은 놀랍게도 사기 조직의 국내 활동 거점을 특정하는 데 성공했다. 그들은 해외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국내에도 인출책과 자금 세탁을 담당하는 조직원들이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지훈 경위는 즉시 체포작전을 계획했다.
새벽녘 경찰 특공대와 사이버 수사팀 요원들이 강남의 한 오피스텔을 급습했다. 그곳에선 수십 대의 컴퓨터와 대포폰을 이용해 또 다른 피해자들을 물색하던 국내 조직원들이 검거되었다. 현장에서는 수억 원의 현금과 함께 위조된 신분증 그리고 해외 총책과의 연락 기록이 담긴 장부들이 발견되었다. 국내 조직원 검거 소식은 홍콩 경찰에도 전달되었고 인터폴과의 공조를 통해 홍콩 현지 사무실도 급습되었다. 하지만 알렉스를 포함한 핵심 조직원들은 이미 낌새를 채고 자취를 감춘 뒤였다. 이지훈 경위는 서연에게 수사 결과를 알렸다. 국내 조직은 와해시켰습니다. 일부 피해 금액도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알렉스를 잡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국제 공조를 통해 계속 추적하겠지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서연은 만감이 교차했다. 안도감과 동시에 허탈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다. 그녀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서연은 민준과 이지훈 경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언론 인터뷰를 자청했다.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얼굴과 신원을 당당히 밝히고 로맨스 스캠의 실태와 위험성을 고발했다. 그녀의 용기 있는 고백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저와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속는 사람이 바보가 아니라 속이는 사람이 나쁜 것입니다. 더 이상 숨지 마세요. 함께 싸워야 합니다. 그녀의 인터뷰 이후 숨어있던 수많은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서연은 그들을 위해 로맨스 스캠 아웃이라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었다. 그곳은 피해자들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사기 조직에 맞서 싸우는 연대의 장이 되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서연은 여전히 건축가로서 왕성하게 활동했지만 이제 그녀의 삶에는 또 다른 중요한 축이 생겼다. 로맨스 스캠 아웃은 국내 최대 규모의 피해자 지원 단체로 성장했고 그녀는 그 단체의 대표로서 법률 지원, 심리 상담, 예방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잃어버린 돈은 전부 되찾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다. 그것은 바로 상처를 딛고 일어설 용기, 타인과 연대하는 기쁨, 그리고 새로운 삶의 의미였다. 이지훈 경위는 승진하여 사이버 수사대의 핵심 간부가 되었다. 그는 여전히 알렉스와 같은 국제 사기 조직을 추적하고 있었다. 언젠가 그에게서 알렉스를 검거했다는 연락이 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그 소식에 연연하지 않았다. 오늘도 서연은 로맨스 스캠 아웃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남긴다. 오늘도 힘든 하루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이 어둠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깊고 화려했지만 이제 그곳에는 상처 입은 영혼들을 비추는 작은 등불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박서연, 그녀는 도시의 어두운 그림자를 밝히는 희망의 건축가로 그렇게 묵묵히 서 있었다.